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볼까요? 데드라인 임박. 네, 잠시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원구성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졌죠. 주 초에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협상을 끝내라고 데드라인을 줬는데요. 하지만 한 주 동안 더 꼬여버린 형국 속에서 오늘도 여야가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여야 간의 강경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여야가 공전을 했던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애초부터 원구성에 대한 양측의 셈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주 내내 민주당에 제안도 하고 또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네. 하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7개 상임위라도 안 받으면 다 독식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제해왔기 때문에 여당 제안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제안을 받겠다 이런 조건을 결국 내걸었는데요. 거부나 다름없는 민주당 반응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 53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냐면서 날카롭게 받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고요. 또 하나는 여당이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원구성의 정당성을 계속 묻겠다는 심산이어서 민주당의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국회 때도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3년 후인 작년 9월에 결국 각하 결정이 났죠. 당장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건 정치력이 없어서가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원식 의장이 6월 국회를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여당이 나머지 그 7개 상임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 문제로 여당 지도부가 계속 논의 중입니다. 어제 여당 지도부가 중진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7개라도 수용하자는 입장과 또 안 된다는 입장이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당 특위가 입법권 같은 실효성이 없고 법안 의결을 위해서 결국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부는 주말 내내 7개 상임위원회 수용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체 상임위 독식이라는 강공이 오히려 비난 세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그린라이트. 네, 여당 전당대회가 판이 커졌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여기에 오늘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되면서 전대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판 기류가 급격하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대한 어차피 이제 대세는 한동훈 이런 기류가 강했었는데 네.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심을 이제 고려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양측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밝히자 윤 대통령은 격려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여권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이 통화가 불과 10여 초였고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이용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둘 사이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전하면서 전화로 한 격려도 의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이번 기자회견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내 의구심,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화 시간이 10여 초면 네. 저 출마합니다. 네, 뭐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이 정도의 네, 시간인 것 같네요. 상당히 좀 짧죠. 네. 네, 그러네요. 원 전 장관이 당정 일체를 이제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여러 정황상 친윤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원 전 장관이
장관이 출마할 줄을 몰랐다고 오늘 밝힌 겁니다. 원 전 장관이 원래 윤 의원을 돕겠다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었다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안 된다면서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정말 타파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의 대표직 출마를 막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렸던 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니 대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여당 전당대회는 흥행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이재명 2기 체제 준비. 네, 이 문제도 한 주간 뜨거웠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연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거취 표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제 일극 체제 얘기가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한마평에 오른 후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대표 본인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 대표 단독 출마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실장 등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들이 출마 의사가 없거나 또 출마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라디오에서 밝힌 건데 일단 이 의원 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오늘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개정된 것을 두고 지적을 했는데요. 위인 설규,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실제 이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 말고도 이제 이 부분에 공개적인 우려가 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고민정, 김영진 의원 등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고민정 최고위원도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는 선택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를 볼 때 목표를 대권에 둬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된다고 걱정을 한 겁니다. 또 설탕만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던 친명 김영진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도 있었죠. 이렇게 소수 의원들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갤럽의 대선 주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1위, 조국 대표가 2위, 이재명 대표가 3위였습니다. 이렇게 지지율도 크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권까지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 당대표 연임이 결정되면 그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도 훨씬 더 남았는데 네. 대선이 벌써 대선 주자 호감도 이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네, 나오고 정치인 있네요. 호감도인데요. 6인이 이제 공교롭게도 대선 주자여서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